자, 일단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 좀 분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제목은 숙제가 그럼 진짜 유형이 6개고 이따가 확인해 줄게요. 화요까지 공부하면 좀 다행인데. 다 해와야 돼. 선생님 이정우 선생님이 세븐 애교 안 부리셨어요? 이거는 제가 애교 부리기로 했네. 자, 보자. 자, 일단 내가 이 얘기는 수학상에서 라이트센 문제 풀다가 하나 니네들한테 좀 문제풀이 설명을 해주느라 원래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때 수학상 때 문제풀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미리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권이는 없었을 텐데 없었을 시절인데 너 오래 자, 안 했다. 수학상에서 문제 풀다가 혹시 판별식의 0인 문제 기억나냐 혹시? 들어는 본것 같아요. 뭐야? 그거 할 때 개념이 뭐였냐면 지금 하는 얘기야. 잘 들어봐. 처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자, 뭐냐. 식을 분류하는 개념 자체가 뭐랑 똑같았냐면 숫자의 분류, 수책이랑 똑같았어. 자, 그래서 숫자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숫자가 우리가 공부한 게 그 실수 자체가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유리수랑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쓸 공간을 좀 남겨놓고, 좀 남겨놔,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유리수 자체가 정수하고,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져 있었지. 자, 이게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와 순환수수 할 때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구조에서 식이 그대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얘는 숫자야. 그럼 식으로 바뀌면 명칭만 바꾸면 돼. 유리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그냥 유리식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불러. 무리식도 배워요. 네, 이건 두 번째 내용인데 그건 오늘은 안 하고 오늘은 유리식만 하는데 자, 그러면 유리수가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애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정수 모양의 형태에 해당하는 식을 우리가 원래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이라고 불러. 우리 수학상 첫 단원이 다항식의 계산이었죠. 자, 그럼 이 다항식에는 뭐가 구성되어 있냐 물어보시면 1차식, 2차식, 3차식 등등이 존재해요. 자, 그럼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유리식 범위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1차식, 2차식, 3차식. 자, 그럼 방정식이면 중1 때 1차 방정식, 중3 때 2차 방정식, 고1 때 3차 방정식 공부했지? 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대부분의 방정식은 다항식 범주에 들어가는 것만 공부했어. 함수도 마찬가지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미안.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는 몰라. 아직 안 배웠고. 어쨌든 다항식 범위에 들어가는 애만 공부했는데 오늘 해야 되는 유리식은 포함은 얘도 되지만 오늘 할 내용은 얘만 할 거야. 자, 이거를 그래서 조금 더 분류했을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간단히 분수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를 때는 분수식이라고도 불러. 구체적으로는 분수식이지만 오늘 할 내용은 어쨌든 유리식 범위에 들어가는 애 중에 얘만 하겠다고. 자, 그럼 이것도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 그대로 1차식, 2차식, 3차식처럼 똑같이 그냥 분수식이라고 불러도 되고 함수라고, 방정식이라고 불렀을 때는 분수, 방정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빠졌고, 근데 분수, 함수는 있어. 그게 오늘 할 내용, 다음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할 거야. 그럼 오늘 할 건 더 어려워서. 그래서 수책이랑 식의 분류랑 구조가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이게 구분할 때는 어떻게 써야지 기억하니? 무리식도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얘도 방정식이면 무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빠졌어. 근데 무리 함수는 아직도 있어. 그게 무리식과 무리 함수라는 이 다음 단원 내용이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수학하에는 뭐를 공부하느냐? 이것과 이거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형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어디 있다 그랬냐면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는 형태를 무리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 다음에 분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미지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분모에 있는 이런 모양을 분수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러면 다항식은 어떻게 부르냐? 분자에 미지수가 있는 이런 형태. 분자에 미지수가 있는 이런 형태를 다항식이라고 불렀어. 자, 그래서 이게 1차식이고 2차식입니다. 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수식, 다시 말하면 유리식에 관한 걸 좀 해볼 건데, 자, 지금 이 개념이 쭉 연장된다? 수체계랑 식하고 구조가 똑같다는 걸 얘기했지. 그럼 계산하는 것도 숫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체계도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내가 좀 줄였어. 자, 제목은 분수식 형태의 자, 한식 연산. 계산을 어떻게 할까?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숫자와 같다라는 거야. 숫자와 계산 과정이 같다라는 거야. 자, 너무나 뻔뻔거린 얘기할 거예요. 분수 모양이잖아. 그러면 B분의 A라는 숫자라고 한번 생각해봐봐. 거기에다가 B분의 C라는 분수를 더하거나 뺐어. 야, 그럼 우리 숫자 같은 거 더하거나 뺄 때 기본적으로 무슨 짓을 했죠? 통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는 더하기 빼기 할 때는 통분을 하는데, 자,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A, B, C, D 자체가 각각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통분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니네는 밑에다가 쓰면 된다. 자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 B분의 A하고 자, B분의 C를 곱했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했어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라고 숫자 공부할 때 하지 않았니?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숫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짓이 있었냐면 약분되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똑같은 식이 존재하면 약분되는 과정이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누기도 있겠네. 자,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가지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다. 볼래? 자, 중학교 1학년 때 나누기 표현은 잘 안 쓴다는 걸 공부했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누기를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로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 숫자 공부할 때 이미 했죠. 중1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식에서도 할 수 있고 숫자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건 그때그때 다른 거긴 하지만 주로 숫자 계산할 때 이 방식을 많이 써. 그냥 사용을 하자. 자, 그럼 다른 논리는 뭐가 있냐면 범분수를 알죠, 우리는. 그럼 이거 범분수 표현인가? 왜 그러냐면 얘로 나누세요자. 그러면 분자에 B분의 A가 들어가고 분모에 B분의 C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범분수 표현이지. 그럼 이 표현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식도 마찬가지로 한다는 거지, 얘기하는 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했냐면 안에 거 곱한 게 분모로 가고 바깥에 거 곱한 게 분자로 간다라고 숫자는 우리가 그렇게 계산했죠. 식도 그렇게 하는데 조금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게 식 계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잘 들어라. 분자의 분모에 B가 있지. 그거를 전체 분자 분모에다가 이렇게 곱했다? 그러면 기존 숫자랑 똑같죠. 맞지? 숫자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분모에 D가 있지. 그거를 분자 분모에다가 마찬가지로 곱해.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답이 어떻게 돼요? 분자에는 자 B 약분되고 AD 남는 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D가 약분되니까 BC가 남는 거 이해됐어요? 결국은 이 답이나 똑같지? 근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계산 과정에서의 차이점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식 계산할 때 주로 식의 계산에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아, 졸지 말고 잘 졸아라. 응? 아 근데 나 오늘 잠들 것 같아. 사탕 사오려고 그래, 사탕이. 저번에 잠깐만, 손 어디 갔어? 그럼 사라졌다. 여기다 넣어놨구나. 와. 내 허락받고 사오라니까. 지금 아니라고. 왜? 자, 이거? 그러지 마. 오늘 하는 거 금방 끝나. 오. 내가 노트를 잃어버려서 이면지에다 써있어. 이거 옛날 가방이야. 자, 요거 연습할 거야.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범부수자는 지금 그럼 노트 잃어버리신 거면은 다
다 잃어버리시네. 수학 상황 쓰는 거 다 없어졌어. 다시 쓰면 되지 뭐. 그걸 어떻게 잃어버려요? 어디서? 집에서 사라졌어. 니네가 엄마가 책상 정리해서 버린 것처럼 선생님 책상도 우리 엄마가 정리해서 노트가 다 사라졌어. 버리셨대요? 버린 이면진 줄 저 답습 노트인 줄 알고 버렸대. 그 엄마가 보면 그게 연습장이지 개념 정리하는 걸 모르잖아. 네, 이제 엄마도 그 수업인지 몰랐을 거야. 말 되네. 진짜. 진짜 진지하게. 아들 좋은 건데. 야, 기왕 한 번은 심화해라. 개념하지 말고. 그러면 여섯 명밖에 없어. 안 돼. 심화해. 심한 연습생밖에 없어. 심화해. 그게 나. 해. 심화 정우쌤이야. 그게. 심으로 넘겨주세요. 시간이 길에 있어. 그래, 안 돼. 와야 돼. 안 오면 나 죽는다. 시다가 내일 나도 온다 보내고 안 오기만 해봐. 진짜. 안 오기만 해봐. 엄마가 취소했으면 해. 왜 안 하는 거야? 엄마랑 얘기 끝내면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허락 문자 나한테 보내시라. 진짜. 취소했다. 취소하려. 근데 쌤이 전화 엄마한테 한 번만 해주세요. 직접 문자 하시라. 아까 엄마랑 전화. 아까 엄마가 전화했을 때 엄마가 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자, 봐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 하지 마라. 알았냐? 제가 아까 그 말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관계성이 없는 거지. 말을 두 분을 잘 지으세요. 그리고 그냥 우리 팔아먹지 마라. 안 해도 되는 거 우리 팔아먹지 마라. 우리 팔아먹지 여자가 마라. 안 왔는데 또 자, 이 소리 봐. 자, 요 계산 방식 할 거예요. 자, 번분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자의 분모에 있는 숫자랑 분모에 있는 숫자를 각각 분자 분모에 싹 다 곱했어. 자, 그럼 얘는 얘 자체가 1분의 1이지. 그러면 1을 원래는 분자 분모에 곱해야 되는데 1은 있으나 마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분모의 분모가 여기 있죠. 물론 통분을 해야 되긴 하지만 굳이 안 하고 그냥 여기 자체에다가 1-x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겠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자는 1-x밖에 안 남지. 그 다음에 분모는, 자, 요거를 그냥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1-x가 있고 마이너스 1만 남는 거 알겠어요? 약분이 되니까. 그러면서 약분 되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x 남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까지 이쁘게 처리하면 x-1이라고 바로 할 수 있죠. 자, 이게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알겠지? 물론 통분해서 번분수 표현 숫자 계산하듯이 해가지고 정리해도 되지만 얘가 좀 더 편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네, 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자, 그럼 다음번 보자. 소리가 나. 못 받치는 거. 우리만 당연히 가지. 자, 제목은 유리식의 변형입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은 좀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단원이 유리함수, 분수함수 단원인데 지금 계산하는 과정을 써먹는 게 나와. 그래서 이건 연습이 좀 돼 있어요. 자, 일단 형태가 자, 잘 들어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하고 자, 누가 더 높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자, 분자가 더 크던지 같은 경우에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분자에 있는 식을 분모로 나눠요. 무슨 얘기입니까? 숫자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아니면 숫자랑 물리 과정이 똑같아, 얘들아. 야, 니네 대분수 표현 해봤잖아, 초등학교 때. 3분의 7 어떻게 했어? 2와 3분의 1이지. 2와 3분의 1이지. 너무 근데 그 오랜만에 보고 싶어. 그게 2와 3분의 1로 바꾼 게 2가 뭐야? 7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죠. 3분의 1에서의 1은 뭐예요? 나머지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자 7을 3으로 나누면 자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라고 이렇게 쪼개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2 플러스 3분의 1인데 이게 대분수 표현이니까. 자 요 과정을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에서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야. 자 한번 봐라. 간단한 거 몇 개만 해보자. x-5분의 x-1. 자 일단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려고 한 게 숫자에서는 뭐냐면 차수가 곧 숫자에서는 크기야. 알겠어요? 근데 얘랑 얘는 차수가 1차니까 똑같지. 숫자의 크기로 봤을 때는 똑같다라고 봐도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둘은 숫자로 따지면 똑같지? 뭐 약분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구조일 때는 위에 있는 애를 아래에 있는 애로 나누면 자 이거 암산할 수 있잖아.
x-6을 x-5로 나누면 몫이 1이죠. 그러면 x-5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지. 물론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얘를 그냥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로 쪼개도 돼. 근데 간단할 때만 그런 거지 원칙은 나눗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1 마이너스 x-5분의 1이라고 정리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요거로 바꾸는 게 나중에 유리함수, 분수함수 할 때 많이 해요. 그때 가서 할까? 왜 그러지? 그때 가서 얘기하자. 자, 근데 이건 어떻게 할까? 자, 이번엔 분모가 1차식이다. 분자는 2차식이다. 이번에 분자가 차수가 더 크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기를 하는데,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원칙은 직접 나누기를 해서 못과 나머지를 찾아야 돼. 근데 얘는 좀 보기가 좋은 게, 이 부분만 보시면, 얘가 x로 묶어봤다? 그랬더니, 분모에 있는 식인 x 플러스 3이 그냥 톡 튀어나오지. 자, 이해됐어요? 그리고 뒤에 더하기 6이 됐어. 자, 그럼 위에 있는 분자를 해석해볼게. 인수분해한 건 아니야, 근데. 분자를 해석하면, 전체식을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고 나머지가 6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간단한 구조야. 그래서 계산하면 x 더하기 3분의 6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x로 묶어봤더니 x 플러스 2가 남지. 그럼 얘랑 모양이 이번에 안 맞아. 아, 그럼 이럴 땐 그냥 직접 나누기를 해봐. 뭐 하는 게 뭐 어렵냐. 자, 나누기를 하면은 x를 곱했을 때 나눗셈을 하는 걸 배웠어요. 그 수원에서. 아니, 수학상에서 했잖아. 직접 나누기. 조립조법은 어떻게 하셨고,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하셨고, 다항식끼리 나누기가 쳤다는 내용이야. 한국어. 곱셈 공식 전에 했어, 우리. 그 차수 제일 작년 12월 말에 했어. X 했어요. 는 뭔지 아니에요? 다항이 없어. 만든 거야? 자, 만든 거야 이거. 기억이 안 나죠. 자, 나누기 하는 이렇게 했잖아. 자, 최고차항의 숫자랑 차수를 맞춰줬잖아. 그럼 x를 곱하면 x 제곱이 탄생하니까 근데 여기 X. 빼면은 x. 빼면은 자, x 제곱은 날라가고 x 더하기 3만 넣는 거 이해됐죠? 언제까지 한다 그랬냐면 얘보다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계산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에다가 1을 곱해주면 x 더하기 1이 돼서 나머지가 3이라고까지 하는 게 직접 나누기 하는 거죠. 자,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써? x 더하기 1분에 자, x 더하기 1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 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3이다라고 계산이 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자, 계산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숫자랑 논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생소한 거 하나 할 거야. 잘 들어라. 제목은 자, 번호 1번이죠. 구분 분수라는 게 있어요. 자, 구분 분수는 사실 요새 선생님이 트렌드는 내가 솔직히 잘 몰라. 고등학생을 안 가르친 지 좀 돼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경험했을 때 또는 선생님이 수능고에서 봤을 때는 얘는 수능에 아주 잘 나왔어요. 근데 논리가 어렵냐? 그렇진 않아. 그냥 계산 과정에서 약간의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일단 얘는 어떤 얘기냐면 분모가 2개 이상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빨리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자, 그럼 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일단 책에는 모든 책에 다 이렇게 나와 있다.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자, 모양 보세요. A랑 B를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식으로 생각해. 물론 숫자도 돼. A, B를 각각의 숫자 또는 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분모가 2개 이상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자, 천천히 할게. 어렵진 않아.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할 때 공식이야 그냥.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얘를 괄호로 쪼개요. 그럼 A분의 1하고 B분의 1로 쪼개지겠지. 그래서 A분의 1하고 B분의 1로 쪼개지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분으로 바꿔주는 게 부분분수 공식이야.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세요.
동그라미랑 세모가 있어.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분의 1, 세모 분의 1로 한 다음에 가운데를 뭘로 바꿔? 둘 다 마이너스로. 둘 다 마이너스. 외워야 돼 이거는.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이라 잠깐 해볼래? 증명은 간단해요. 이거 통분해봐. 암산 좀 가능할까? 이거 A 곱하기 B분의 B-A지. B-A랑 B-A랑 약분되지. 그럼 얘가 되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전개한 거잖아요. 굳이 얘기하면은.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한 걸 공식화한 거야. 근데 언제만 된다고? 분모가 2개 이상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 되게 대단한 건 아니다. 자, 근데 문제 풀어보면 얘가 약간의 조금 특징적인 게 있어. 자, 일단 바꾸는 걸 한번 해보자. 자, 얘가 숫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1 곱하기 3분의 1하고 3 곱하기 5분의 1하고 5 곱하기 7분의 1 요거를 계산하세요 예요. 자, 물론 부분분수를 몰라도 통분해서 더하면 돼. 근데 조금 귀찮잖아.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을 쓰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게 동그라미고 뒤에 있는 게 세모니까 하나씩 부분분수 공식을 써서 다 바꿔버려. 그럼 얘부터 해볼게.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이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쪼개서 쓰라 그랬잖아. 그러면 1분의 1, 3분의 1인데 두 개가 무슨 구조야? 가운데가 마이너스 구조. 이렇게 바꿔.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또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자, 두 개를 쪼갰을 때 3분의 1하고 5분의 1을 빼세요.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얘도 2분의 1이지. 자, 두 개를 쪼개면 5분의 1에서 7분의 1 빼면 되겠지. 이렇게 바꾸는 게 있다는 게 부분분수라고 해요. 자, 그럼 특징적인 게 2분의 1을 더 묶입니다. 자, 묶이면서 가운데 있는 거를 싹 다 써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자, 봐라. 바로 묶고 남은 거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가 다 날아가지. 자, 근데 단순히 날아갔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부분분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규칙이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가 있었다. 약분됐더니 누구 남았어요? 제일 앞에 있는 애. 제일 뒤에 있는 애가 살아남았어. 자, 이런 규칙이 있는 거야. 자, 전체가 6개의 숫자가 있어. 가운데를 반으로 쪼갰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랑 얘는 가운데 있는 이 점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애죠. 맞냐? 가장 멀리 있는 애죠. 근데 계산을 하다가 얘네가 약분이 되는 걸 찾아봤더니 얘 빼고 다 날라갔어. 그럼 남아있는 항이 무조건 뭐가 남냐면 얘가 제일 멀리 있는 애라 그랬지? 그럼 반대편에서 바라봤을 때 제일 멀리 있는 애가 무조건 살아남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그럼 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게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거랑 반대편에 있는 제일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애도 무조건 살아남게 돼 있어. 그래서 마치 살아남는 게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살아남게 돼 있어. 부분분수의 형태는 항상 이래요. 자, 이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굳이 그걸 몰라도 되는데 이 모양을 좀 기억해야 돼. 알겠지? 대칭 구조로 하니 살아남게 돼 있다라는 거야. 자, 알겠어요? 자, 한번 봐라. 몇 개 더 해보자. 자, 이번에도 숫자예요. 이번에도 많아. 자, 이런 문제일수록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칭 형태로 항이 살아남는다는 걸 꼭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자, 무려 99 곱하기 100까지 있어. 자, 무식한 사람은 이걸 다 계산했겠죠? 그럼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분수 플러스 약분되는 성질까지 한꺼번에 판단해보고. 자, 조금 암산을 해볼게요. 잘 들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1분의 1이지. 공식 보면. 근데 1분의 1은 1이니까 쓸 필요 없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땡땡땡 얘까지 다 똑같지. 그러면 1분의 1은 안 쓸게. 뭐만 쓰면 돼? 괄호 열고 각각을 다 만들고 쪼갠 것들을 마이너스 구조로 써주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99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이렇게 살아남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약분되는 거 찾아보세요. 얘도 구조가 똑같아. 이렇게 계속 약분되는 게 눈에 들어오네. 그러면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 약분되면서 얘까지 딱 날아간다.
자, 그럼 살아남은 거 특징을 봐봐. 이거는 가운데가 어딘지 표시는 지금 못하는데 살아남는 게 대칭형이라고. 그러면 제일 앞에 게 살아남았지. 그럼 끝에서 제일 앞에 있는 얘가 반드시 살아남겠겠죠. 그게 부분 분수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계산하면 남은 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100분의 99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나중에 내신을 해보시면. 근데 안 어렵지 않냐? 그냥 그렇지. 형이 해. 근데 너무 졸려요. 미안해요.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비켈. 왜 이거 아프네? 매직이냐 매직. 자, 봐라. 해볼게요. 자, 뒤에 거에서 앞에 숫자면서 이번에도 과정을 좀 생각하자. 3에서 1 빼면 2, 4에서 2 빼면 2, 5에서 3 빼면 2, 땡땡땡. 101에서 99 빼면 2죠? 그러면 2분의 1이 공통인수지. 2분의 1을 바로 묶었어. 그러면 각각을 또 분수 두 개로 쪼개. 그러면 1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땡땡땡 98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99분의 1 101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죠. 2분의 1을 바로 묶은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살아남는 걸 좀 봐봐. 얘는 좀 특이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쉬운 문제야. 자, 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플러스 3분의 1을 나가.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뒤에 뭐가 있겠냐? 여기가 4 곱하기 6분의 1이 있었겠지. 맞냐?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내가 안 쓰긴 했지만 여기 있겠네. 그럼 누가 날라가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플러스 4분의 1이 날라간다. 자, 그럼 앞에만 봐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무조건 대칭형으로 살아난다 그랬다? 제일 앞에 거 살아남았잖아. 1바. 세 번째 거 살아남았잖아. 3바. 그 뒤에는 다 날라가. 그러면 반대편에서 누굴 찾으면 돼? 끝에서 1등. 끝에서 3등만 살아남아.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지워진다. 대칭으로 살아남는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남는 것만 다 계산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누구 살아남았냐? 마이너스 100분의 1하고 자, 마이너스 101분의 1 이렇게 살아남은 거지. 자, 이거는 그냥 뭐 통분해서 계산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을 안 해놨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계산을 안 해놨다. 자, 그럼 숫자만 넣으면 했잖아. 식도 해보자. 그럼 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건 안 지울게. 일부러. 자, 식은 요래요. 간단한 거. 자, 똑같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은 잘 들어. 뭐 남아요? x 더하기 2에서 x를 빼면 2만 남죠. 준이야. 자, x분의 1에서 x 더하기 2분의 1을 빼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부분분수 바꾸는 방법고. 근데 이게 다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번엔 분모가 1이 아니라 C다? 그럼 얘는 부분분수를 할 수 있을까? 일단 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 얘 빼는 거지. 그럼 C만 남지. 그랬더니 분자에 있는 C랑 납분이 돼. 이런 때도 있어.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끔 나와야 돼. 안 되게끔은 안 나와. 그럼 남은 것만 그대로 써주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쪼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의 가치는 뭐냐면 얘도 그렇고 지금까지 쓴 예제들을 보면 얘는 숫자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식을 계산했을 때는 애들이 좀 공부를 얕게 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무조건 숫자만 남아야 되라고 착각을 해. 이 부분이잖아, 공식에서는. 맞아요? 근데 무조건 숫자만 남는 건 아니야. 얘 해봤더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더니 숫자가 남지 않았잖아. 문자만 남았잖아. 근데 어찌됐건 계산상에서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약분은 되게 돼 있어. 그러면 니네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나요? 이 부분이 계산했을 때 무조건 숫자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너무 기계적으로 풀면은 문제인데? 못 푸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알겠지? 나중가면 어려운 문제 풀 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무수 개념을 항등식 개념에다가 좀 접목시켜서 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항등식 오랜만에 하죠? 이런 게 내신 문제야. 자, 부분무수 같은 표현이 나타났다. 자, 이거를 바꾸세요가 아니라 x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b 이렇게 나타냈대. 자, 그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얘를 부분무수로 바꿔. 오케이? 자, 이거 쓰지 마라. 이거 부분무수로 바꾸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2분의 1에 괄호 열고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내가 푸는 거 첫 번째 방법은 얘랑 같습니다 라고 놓고 풀면 돼. 근데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쓰겠다는 건데 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얘랑 같아요라고 그냥 준 거란 말이다. 같아요. 이게 자체가 같이야. 자별하고 우변이 같다는 얘기는 항등식은 기본 개념은 항상 뭐였냐면 원래 개념은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돼 있었지만 실전에서는 그냥 저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풀면 된다고 했었다고. 저변하고 우변이 같아. 그럼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랬을 때 접근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분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분수 형태가 더하기 빼기 구조는 통분한다고 공부했잖아. 얘를 통분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분모는 x랑 x 더하기 2로 그냥 통분을 해버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처음 하는 건 사실 아니야. 여기에다가 x 더하기 2를 분자 분모에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분자 분모에다가 x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서 분자가 a에 x 더하기 2가 되고 bx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어요? 그럼 얘랑 같대. 지금 뭐랑 비교할래? 분모는 이미 똑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 얘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등식의 개념이 적용된다. 분자끼리. 자, 그럼 항등식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죠? 항등식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개수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수치대입법하고 개수비교법 두 가지가 있어. 네, 기억하냐? 수학상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숫자를 그냥 대입해봐. x에다가 0을 대입해볼게요. 자, 내가 하는 건 개수비교법이 아니라 수치대입법이죠. 자, 0 대입하면 2a는 1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이라고 그냥 찾아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요거 날라간다. 마이너스 2b는 1이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자, 이렇게 항등식의 개념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번호가 메모 박스. 자, 동그라미가 아니라 메모 번호가 진짜 지루하다. 왜? 네? 뭘 원해 자꾸? 사탕을 또 줘? 저는 시계를 보면 이게 내 1,000원. 네? 1,000원. 뭐가요? 벌금 1,000원이잖아. 시계 물어보면. 그렇네. 저는 시간을 보는 게 아닌데 시계였어. 시계가 시간의 대명사 아니야? 뭘 보고 원하냐고요? 대명사가 영어로 뭔지 맞죠? 시계를 달라고? 아니잖아. 시간을 궁금하네 한번에. 줄여도 되는데 왜 줘? 아니 줄여도 야, 때가 되면 끝내줄 거야. 시간 물어보지 마. 진도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한 거에 한 절반 남았어. 아, 문제풀이도 해야 돼. 자, 봐라. 네 번째 단원이 비례식, 네 번째 얘기가 비례식인데, 자, 비례식은 생소하지 않아요. 자, 접근하는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보자. 오늘 하는 거 안 어렵다니까. 자, 그럼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자, 이거를 기본적인 거는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x 곱하기 b가 y 곱하기 a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자, 물론 이 모양은 어떻게 바꿔도 돼요? 이거를 y분의 x가
B분의 A라고 바꿔도 되지. 왜? 이거 이렇게 곱한 게 이거잖아. 알겠어요? 자유제대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자, 이따가 뭔가 또 하나 할 거다. 자, 일단은 써놔.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뭐 특정 x랑 y를 찾아라, a 또는 b를 찾아라,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 풀 때 실전의 아이디어가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데 무슨 숫자인지 지금 형태를 모르지. 그래가지고 그 구하고자 하는 값 자체를 k라는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연립방정식이나 뭐 문제 풀 때 조건 같은 게 비례식이 주어져 있으면 많이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었죠. 그냥 비례식이 주어져 있으면, 자,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니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x 대 y가 만약에 2대 3이야. 이거 쓰지 마. 그러면 x가 진짜 2야? y가 진짜 3이야? 이건 약분된 숫자지. 맞지? 근데 어떤 숫자가 약분되느냐에 따라서 20대 30일 수도 있고 200대 300일 수도 있고 2억 대 3억일 수도 있잖아. 근데 약분되면 2대 3이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모르냐면 약분된 숫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또는 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K라고 미지수 쓰게 돼 있어요. 문자는 관례적으로 쓴 거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X가 A가 아니고 Y가 B가 아니라 약분된 숫자까지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K 곱하고 여기에다가 K 곱해서 약분된 숫자까지 곱하게 되면 진짜 자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바꾸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책에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게 오, 문제 되지. 공식처럼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좀 얘기해보고 싶어. 외우지 말라는 거야, 내가.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외우지 마.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돼. 자, 책에 이런 게 있다. 그냥 과정부터 다 써줄게.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 요거 갖고 y분의 x라는 애하고 저 옆에 써요. 아니 밑에다 쓰면 돼요. 밑에다. 자리가 없으면요. 한 장을 넘기시면 돼요. 자, y분의 x하고 b분의 a가 같다라는 등식이 있는데, 야, 여러분 등식의 성질을 알지 않아요?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해봤어. 더하기를 해봤어. 자, 그럼 얘를 좌변 우변을 통분을 하면 y분의 x 더하기 y가 되고, 자, 얘는 b분의 a 더하기 b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냐? 네.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A가 A 대 B면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게 공식인 것처럼 나왔어. 책에 보면. 근데 공식이 아니라 이 식의 가치는 비례식이 주어져 있었을 때 분수 모양으로 바꿨으면 그 다음에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아무 숫자나 더하거나 빼도 돼요를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만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지 이 식 자체가 대단히 위대한 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할 때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또 이렇게도 나와 있어. 자, 요거 두 개가 같대. 이번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했어. 그럼 당연히 등식의 성질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했더니 x-y는 b분의 a-b 이렇게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공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보아라. 요거를 합친 공식도 하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자, 봐봐. 니네 연립방정식에서 가관법, 대입법 같은 거 했을 때 가관법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좌변하고 우변을 적당히 숫자를 곱해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 찾는 걸 많이 했었죠. 유진아, 그렇지? 그렇게 됐는데 좌변, 우변을 더하거나 빼는 건 니네가 많이 해봤어. 근데 좌변하고 우변끼리 곱하는 행위도 똑같이 성립해요. 근데 그런 거 좀 우리 많이 안 해봤거든. 근데 그게 왜 되는지만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자, 요거 쓸 공간을 좀 남겨놔라, 니네. 노트에다가. 알았지? 그리고 좀 쓸 공간을 한 2줄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 걸 써라. 알았죠?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 A하고 B가 같대. 그 다음에 C하고 D가 같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거 하나가 식이고 이거 하나가 식이라고 해봐.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끼리 더하고 빼는 건 우리 많이 해봤어.
근데 곱하기 나누기도 해도 돼. 그거를 좀 증명해 주려고 해. 너무 쉬워요. 근데 봐라. 등식의 성질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A에다가 C를 곱한 거랑 B에다가 C를 곱한 거랑 물론 0이 아닐 때 등식이 성립하겠죠? 근데 C하고 D가 같다며. 그럼 그 C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 D를 집어넣어도 미안해요. 맞구나. C 자리에다가 맞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문자를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왜? 똑같은 애니까.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좀 비교해보자. 봤더니 A 곱하기 C는 좌변에 있는 A와 좌변에 있는 C를 곱한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D는 우변에 있는 B와 우변에 있는 D를 곱한 거지. 자,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이 좌변하고 우변, 다시 말하면 변변끼리 곱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돼. 그러면 A는 B라는 식에서 양변을 C로 나눠. 자, 물론 0이 아닌 숫자인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개는 등호관계가 당연히 성립하겠죠? 알겠지? 자, 근데 마찬가지야. C하고 D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C 자리에다가 D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얘를 또 분석을 해보면 좌변 보세요. A에서 C를 나눴어. 그러면 좌변에 있는 A를 좌변에 있는 C로 나눴지. 우변도 우변에 있는 B를 우변에 있는 D로 나눴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변변끼리 자,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하는 거냐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실전에서 문제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을 해야 돼. 알았죠? 자, 그럼 이걸 왜 얘기냐면 여기 슬픈거를 지금 채울 거다. 뭐가 되냐면 A는 B, C는 D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A는 B, C는 D라고 생각해봐. 그럼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하든지 좌변끼리 나누든지 우변끼리 나누든지 해도 등호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A를 C로 나눴어요. 본문은 뭐야? B를 D로 나눴어요. 뭐하냐? 자, 이게 나누면 범분수 계산을 그냥 해보자. y 날아가는 거 눈에 보이죠? bb 눈에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좌변이 뭐가 되냐면 x-y분의 x 더하기 y가 되고 우변은 a-b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외울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 이게 된다는 사실만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계산 과정 하나 보여주는 거 중요한 거야. 외우지 마. 알았지? 근데 뭐는 중요하냐면 K 문자 쓰는 건 중요한 거다. 알겠죠? 자, 이거 다 쓰면 요거에 이제 연장선 하나만 하면 돼. 끝났어요? 그럼 개념만 끝나는 거고. 지금 할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살짝, 아주 살짝. 뭐 어렵지도 않고 사실 생소한 거죠. 자, 얼른 쓰세요. 아 미치겠네. 문제 왜 이렇게 들려? 연주가 오잖아. 이게 별로 안 들렸나? 자, 다 썼지? 지금 다음. 인정. 오케이. 너 알잖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잘한다 씨. 자, 보아라. 비례식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냐면, 자, 이거 좀 생각하는 거예요. 가, 비, 의, 리라는 게 있어. 자, 처음 듣죠, 이런 거. 자, 무슨 뜻이냐면, 비는 비례에서의 비자고, 가는 더할 가자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례 관계에서 나타난 숫자를 서로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비례 관계 숫자 더하겠다는 뜻이야. 자, 근데 이게 가이 책마다 다른데, 가비에 띄고 이에요. 네. 또좀 국어변태 또 기자. 저렇게 쓰면 나중에 모르는데 못 알아보는데. 띄어쓰기 하라고. 리. 자, 자, 이게 과거에는 내신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지는 사실은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적어놓기는 내신용이라고만 좀 써놓고 공식의 중요성은 사실은 떨어져. 되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해는 좀 하고 넘어가. 그리고 이게 일부 책에서는 사실 교과 과정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냥 추가 보충 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좀 첨부해서 써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바이블 책은 그냥 정규 교과 과정처럼 다 써놨고 과제 문제도 있어 심지어. 그래서 그냥 오늘은 니네는 교육 과정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해줄 거야. 주교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푸는데 봐봐. 분수가 B분의 A라는 게 있고 D분의 C라는 게 있고
자, F분의 2라는 분수가 있는데 잘 들어. 아까 비례관계를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설명했잖아.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럼 얘네들도 분수긴 하지만 엄연히 비례식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세 개가 싹 다 등호관계가 성립해.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공식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가 성립하냐면 이거 다 비율이라 그랬지. 근데 저 이름이 뭐였어? 비율을 다 더하라네. 그럼 더할 때 분모에 있는 E, D, F를 다 더해. 분자에 있는 A, C, E를 다 더해. 그렇게 더한 게 각각의 숫자랑 또는 식이랑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게 가비예요. 알겠어요? 그냥 각각의 분수랑 더했을 때 분수랑 똑같다라는 게 가비예요. 자, 근데 푸는 게 잘 봐봐. 그냥 숫자 갖고 간단히 얘기해보면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고 4분의 2는 6분의 3하고 둘 다 약분, 셋 다 약분하면 2분의 1인 거 아니냐? 그러면 답이 2분의 1인 걸 알아요. 근데 분자 분모에 있는 숫자를 이사율을 다 더해. 분자에 있는, 자, 분모에 있는 이래 말 잘못했네. 분모에 있는 이사율을 더하고 분자에 있는 1, 2, 3을 다 더해. 그럼 얼마냐? 12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되죠. 맞지? 이렇게 숫자로도 증명이, 간접 증명이 가능해. 자, 근데 이거 왜 가비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요. 내가 이름이 가비예요. 가비 배관했네. 가비 만드는 리는 뭐지? 가브리 레이 만들었다고? 개똥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왜 어떻게 알아? 자, 근데 봐라. 숫자 갖고 했을 때 문자가 될 때가 있다. 원래 2분의 1하고 4분의 2하고 2분의 1로 바꿔서 맞는데, 야,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 얘도 약분하면 2분의 1이지. 근데 가비의 1을 해봤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분자하고 0이고 분모도 0이 되지. 그럼 공식에 뭔가 제한이 좀 생겨.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건 자체가 빨간색이 이게 분수잖아. 그럼 분수는 분모에 0이 되면 안 되는 걸 알지 않냐? 그래서 이 공식 쓸 때 사실 생각해야 되는 게 분모에 있는 E 더하기 D 더하기 F가 0이 아닐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있어요. 숫자 갖고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문제 풀이할 때 좀 방향이 나눠져요. 그거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잘 봐. 자, 문제 풀이 하나 하고 왜 이게 되는지까지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 거야. 들어보세요. 내가 아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K로 놓고 푼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지? 자, 또 나와. 자, 일단 확인.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냥 무슨 값인지 찾으래. 얘네들이 각각 세 개가 각각 값이 누군지 찾아보고. 그러면 가정을 한번 들어봐. 첫 번째. 가비엘이는 분모의 합이 0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분모의 합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아니라면 가비엘이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다 더했어. 분자 분모를 다 더했어. 자, 분자 잘 보시면 x 2개, y 2개, z 2개 있는 거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2로 묶이면서 x, y, z가 되면서 첫 답변되면서 2대요? 라는 걸 그냥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얘처럼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를 더 풀어야 돼.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라면 가비엘이를 못 쓰니까 이때는 그냥 원초적인 식의 계산을 해야 돼. 잘 봐. 근데 이게 쉬워. 이것 또는 이것의 값을 구하는 거라면 숫자만 찾으면 돼. 그럼 예를 보면 y 더하기 z가 여기 있다. 이거를 y 더하기 z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아니냐? 너무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려운 거 없어. 자, y 더하기 z가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x분의 마이너스 x 되는 거 맞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라고 다른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풀이가 두 가지 종류. 네? 알겠죠? 좀 2또는 생소하잖아요.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래서 답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분모가 합이 0이 아닐 때는 가비엘이를 써서 공식으로 빠르게 찾아. 근데 분모의 합이 문자이기 때문에 분모의 합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원초적인 식의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답을 내게 돼 있다. 아시겠어? 이거 교재 예제야. 알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가비엘이가 되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자, 근데 갑이 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교과 과정에서 안 빠지긴 했지만 내신용으로도 나올 수 있어. 그 내신용은 이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갑이 A가 중요한 건 지금 쓰는 내용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B분의 A 자 B분의 C 그다음에 F분의 2를 뭔지 몰라서 내가 아까 이 K가 무슨 가치가 있다 그랬지? 두 개가 같은데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 것 자체를 문자로 치환했다 그랬죠. 얘도 세 개가 같은데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마찬가지로 치환을 했단 말이야. 야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얘가 A분의 B도 K이고 D분의 C도 K이고 F분의 A도 K인 거잖아. 그럼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얘가 얘다? 그럼 이거를 A는 하고 정리하면 B 곱하기 K지. C는 정리하면은 D 곱하기 K고 E는 하고 정리하면 F 곱하기 K인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봐봐. 아까 내가 알려준 것 중에서 변면끼리 곱하거나 나누는 거 해도 된다 그랬지. 그럼 이번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됐어. 세 개여도 똑같이 해도 돼. 그럼 더하든지 곱하든지 빼든지 나누든지 다 된단 말이야. 근데 곱하거나 나누는 건 하는 게 아니라 더할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보다 해볼게.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2. 자, 절연된 더한 거야. 다 된다고. 그랬을 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니까, K로 묶었더니 B 더하기 D 더하기 F 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했었던 K가 나와. 어떻게 됐어? B 더하기 D 더하기 F를 넘기면 되지. 자, 아까 치환했던 K가 뭐라고? 얘가 되지. 자, 이게 그 뭐예요? K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공식이죠. 간접적으로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이 풀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뭐가 중요하냐면 치환했다라는 이 테크닉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 공식은 얘 이상, 얘 이하도 없어. 그냥 얘만 중요해. 공식이 너무 간단하거든. 얘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증명 과정에서 치환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진짜 많이 씁니다. 알았냐? 유진아, 입지해주겠다. 어? 피니시. 뭘 피니시야. 아, 얘기하지 마. 안 끝났어. 얼마나 들었어요? 물어보지 마. 10분에 9 정도 했나? 김인재 타로 때문에 진짜 니. 자, 그럼 봐라. 잘 들어. 여러분, 네. 지금 푼 거요. 네. 답이 두 개나 나왔잖아. 네. 그럼 이 방식을 니네가 말았다면, 자, 다시 말하면, K로 치환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이 방식 자체를 이 문제 풀 때 도구로 바로 써도 돼.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무슨 얘기냐? 답이 얘는 얘라는 걸 알고 있지? 알지? 알겠냐? 그러면 K로 치환하는 방법을 3번이라고 하고 있어서. 자, 얘는 자, 아까 케이스가 뭐였냐면, 야, 이거는 풀이가 두 가지라는 게 아니라 0이 아닐 때랑 0일 때 두 가지로 답을 내야 돼요 라고 설명하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는 K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다양하게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 그냥 이름상 두 번째 풀이인 거다. 자, 그럼 이거 자체를 니네는 책에다가 그냥 쓰세요.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K라고 써놔요. 이렇게 바꾸고 한번 해보려고. 자, 그럼 봐. X 더하기 Y가 얘고, 자,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를 노란색 글씨로 바꿔냈던 것처럼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Y 더하기 Z가 X를 넘겨서 X 곱하기 K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Z 더하기 X가 자, Y 곱하기 K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ZK가 되는 거지. 자, 지금 하는 것 자체가 가비엘이 증명 과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좌변하고 우변끼리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어도 된다는 사실을 공부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좌변끼리 다 더해버리네. 그러면 X, Y, Z 두 개씩 있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럼 더해서 B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어떻게 되냐면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XK, YK, ZK를 더하는 과정에서 K가 붙게요. 그럼 선생님 약분해가지고 K는 2인데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뭔 소리야? 그렇게 바꾸면 안 돼.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넘겨. 항상 하자. 넘기면 이렇게 되죠? 얘네는 한 번 더 쓰세요. 아니야? 한 번 더 쓰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가로 열고 2-k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렸지. 약분시키면 안 된다고 이해 못해. 자, 그러면 k 찾는 게 목적 아니니? k는 2라는 걸 여기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 자체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밑에 k를 또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사실 빨간색 글씨냐 풀이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어떻게 했어요 아까? 자, 원래 식에다가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x랑을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찾았죠?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가정하고 풀었을 때에는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찾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로 두 가지 풀이가 다 되는 거야.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돼. 알았지?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얘도 해보자. 자, 이번엔 뭐를 찾으라고 했냐면 x 대 y 대 z의 비율을 물어봤어. 사실 말하지만 제가 카메라에 나오잖아. 나와. 캔 치워 빨리. 하나만 치우면 돼. 안 나와요. 자, 뭐하라. 자, x 대 y 대 z 실제값이 아니라 비율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알려준 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겠냐? 니네 이 모양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 그럼 언제 봤어요? 연립방정식에서 그거 나왔던 거예요. 중2 과정의 연립방정식. 오. 자, 중2 테니까 나 써도 돼. 나는 이- 뭘 하는 거지? 꼴 이런 게 있었어. 풀 때 어떻게 했는지 아니? 연립방정식은 식 두 개 만드는 게 목적 아니니? 근데 왜 식 두 개 만들었는지 기억해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만든 거야. 그러면 중2 때는 얘랑 얘랑 같던지 얘랑 얘랑 같던지 해서 식을 두 개 만들었지. 또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지. 얘네 멋대로 식 두 개 만들어서 풀었죠. 자, 근데 얘는 모르는 문자가 세 개입니다. 그럼 얘는 필연적으로 식을 한 개의 식, 두 개의 식, 세 개의 식을 다 만들어야 돼. 왜냐면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연립방정식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느낌상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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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면은 식이 아무래도 좀 귀찮지 않겠어? 그래서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이 방식 자체가 좀 불편해요. 좀 불편해. 그래서 이걸 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길이의 는 k 치환 방식을 쓰자. 두 번째 방식을 쓰자. 자, 그럼 얘가 어떤 게 되겠어? y 더하기 z가 3k가 되고, 자, 3을 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z 더하기 x가 4k가 되고, x 더하기 y가 자 5k가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거나 빼도 된다면서. 그럼 다 더해봐. 변변 더하기. 자, 변변 더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x, y, z 두 개씩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해놓고 자 3, 4, 5를 더했으니까 12k가 되죠. 자,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결론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일단 6k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x, y, z 비율입니다. 자, 보세요. y 더하기 z가 3k라고 했다? 그럼 대입해봐. 그럼 x는 몇 k야? 3k지. 암산이 가능해. z 더하기 x가 3k니까 집어넣으면 y는 2k지. 자, 그럼 자동으로 z는 그냥 k가 되겠지. 그래서 세 개의 문자의 크기의 비를 찾아봤더니 3대 2대 1이라는 사실을 계산할 수가 있어. 연립방정식 푸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편리하다. 알겠죠? 여긴 말 그대로 식의 계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테크닉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나오네. 김나희. 아니 우리 시험 기간이잖아. 나이는 시험 끝나면 추석도 있어가지고 중간에 걔네 추석 때 놀고 니네 못 노는 거지. 대신 추석 때 이거 못하면은 막 릴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방송 때 그 추석 때를 내려야지. 추석까지 뭘 그런 거 가지고 한글날 끝낸 것이. 솔직히 한글날에 영어 가는 말이 최선 그러잖아. 우리도 와. 한글날 여기 해요? 아니 영어는 가면 안 돼. 화요일이죠. 저는 못 와요. 영어는 솔직히 하면 안 되지. 수학은 몰라. 화요일이야? 언어는 하면 안 돼. 우리가 최선 가야 10월 3일. 최선 아, 한글날? 정상수가 없으면 실력 아닌데. 최선은 빨간 그게 신경 이때는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 3대 문제는 오는 걸로 알고 있는 싫어. 그게 화요일에 선생님은 아 진짜. 왜 8시였지? 이때 시험 끝나잖아. 이것만 됐어. 와이드 치겠죠. 아 원래 안 쉬어. 원래 자. 작년에도 한글날에 불렀었는데 나 빠졌어. 여기 그냥 가비엘이 나도 연습하는 미안한데 거다. 그때 시험 전날이어서 빠졌어. 보아라. 우리 여긴데 한번 가야 돼. 여기 온다고요? 예. 온다는데. 미안한데 나는 없어.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 화요일. 화요일이야. 너는 와야지. 한글날. 화요일이라고? 어. 어우. 아닌데. 자, 그때 내시 때 해보자. 가비엘이 쓰는 방식으로 그냥 합시다. 자, 어떻게 했냐면 분모의 합인 A 더하기 2B 더하기 C 속씨가 0이 만약에 아니라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쌤 여기 개천절 날 해요? 그러면 쉴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직공은 직공은 와야지. 한번 쉬면 돼요. 직공은 해야지. 저는 직보 쉬는지 안 쉬는지 안 혼자예요? 힘들어. 저 직보 혼자예요? 당연하지. 쌤 저는요? 엄마랑 타가지고.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아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야? 근데 얘네 다 시험 기간이 언제예요? 평촌 중 1일, 2일. 1, 2, 4. 4야? 4 3일 일 동안가? 네. 3일 동안가? 어. 8과목이니까. 왜 이렇게 많이 그럼 마지막 날 수학이 아니면 너무 원래 8번. 아니야 우리 구경수. 마지막 날이 수학이 아니, 마지막 날이 수학 시험이 아니면 너무 필요가 없어. 원래 내가 많이 보시면 원래 내가 다 보기인데? 원래 올 필요 없어. 학원 시험 중간 때 맞지? 아니, 여기 쌤이 직본지요? 다른 학교 과학이나 직업을 해야 역사만 1학기로 당기고 너는 넌 넌 안 와도 돼. 다섯 지금 시 2학기야. 직보는 와야 된다고. 그럼 과학영상 아. 마지막 날 수학이면 직보를 개천절을 해야 돼. 우리 와야지. 왜 수행이 없고 원래 2학기 때는 중간에 많이 보잖아. 근데 얘네 중간 많이 보지 않아? 정기회장은 좋은 거 같아. 5번 있고. 그럼 기말 조금 말이 안 되도 돼. 기말 조금 우리 보지. 기말 야, 그럼 정기회장만 좀 이렇게. 우리는 야, 2학년 때 다 봤어. 얘들아 아니야? 기말 조금 보지. 가자. 뭔 소리야? 자. 기말에 다섯 과목이니까 내가 한번 보겠지. 가자. 네. 자, 다가오면 2A. 해봐. 2A 더하기 4B 더하기 6C가 되면서 2로 묶여요. 그러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분이 됩니다. 선생님 잘 생각해야 돼.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도 되는 거야. 조건이 그렇잖아. 그래서 답이 그냥 2라고 편하게 내줄 수가 있고. 똑같은 거 연습하는 거야. 만약에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이라면 가비의 1을 썼으니까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다 합시다. 2B 더하기 3C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니까 대입하면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나오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H. 자, 됐나요? 피니시에 피우만 꺼내봐 그냥. 아. 얘기하자. 아직도 핑시였네.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진짜 화장실 진짜 진짜 너무 참아. 쌤 근데 안 보여요 저. 진짜 화장실. 안 돼. 위기예요 위기. 아 근데 음악을 왜 저기냐고. 부탁해. 할 거리가 아닌데? 이거 하는 거야. 수업 끝나서. 찐따들 한 명이 빨리 말하라고. 오늘 지우개. 아니 저거는 애초에 지울 수가 없는 거라고. 알아서 저기 들어가서 빅스 들어가서 줘야 돼. 아 진짜. 근데 뭘 죄를 시켜 친구들어.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라고. 얘 네가 던져놓고서 뭘. 자, 책에 있는 거 몇 개만 풀고 끝내줄게. 내 눈을 좀 지켜줄래? 봐라. 자, 예제가 숙제를 좀 얘기하면은요. 야 누가 맞은 거야? 왜 맞은 거야? 아못 들었어. 자, 숙제는 185페이지부터 네. 아니. 오 맞네. 예술 6번까지 있네. 세 개만 하자고. 186에서 기대 시켜줘. 197까지입니다. 이제 6개. 네. 뜻하면요. 싹 다 해오면 돼요. 공격 다 채다 다 해오시면 돼요. 왜 나한테 하는데? 야! 아! 시끄럽게 내가 안
방문 다 줄여주셨을 건데 일단 줄여주셨어요. 뭐라 보여주셨지. 그 선생님이 선생님 하신 거니까 선생님 그거지. 상관없어요. 줄여야 돼야지. 가자. 아 이거 괜찮아. 나 너는 저거에 니네 둘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알아. 진짜 아니 몰라. 이게 괜찮아. 저 물들이 아니야. 오케이 괜찮아. 자, 해보자. 아까 분수 모양일 때 더하기 빼기면 무조건 통분하라 그랬죠? 자, 통분할 때도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식이 생겨 먹은 모양을 보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x-1분의 x를 내주고 얘가 사실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냐? 자, x-1하고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통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x-는 여기도 있잖아. 그러면 좌변에 분모에 없는 애가 x 더하기 3이 없죠? 그래서 요 분수의 위아래에다가 x 더하기 3만 곱해버리라고. 그러면 x-1, x 더하기 3 하고 나서 분자가 x에 x 더하기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랑 얘를 몽땅 다 통분하지 말라고. 근데 정 안 되면 해야 돼. 근데 얘같이 겹치는 게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자, 그래서 숫자로 가지면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4하고 6이 분모면 얘와 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잖아. 두 개를 곱한 24로 통분하지 않잖아.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귀찮아지잖아. 그것과 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x-1분의 x 더하기 3분의 4가 되면서 자, 분모는 정리 다 됐고 약간 이 책은 뭔가 어려운 건 예제가 많이 없는데 막 이런 건 예제가 약간 많은 것 같아. 그 라센도 그렇고. 그럼 공평하게 둘 중에 하나만 하자. 공득할 아니 둘 중에 하나는 양아치기야 반반 하자. 나한테 하는 소리냐? 아니요 기완이요. 자, 인수분해 분자 정리되고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봤더니 또 예쁜데. 그치? 그래서 남은 게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4가 답이에요. 야, 다 해가니까 좀만 참아. 준이 아까 설사. 야, 동영상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래. 멈출까요? 안 돼. 멈추지 말라고. 너 그럼 지금 가. 이 몸무게 지금 멈출 거야? 끝나면 안 돼. 나 45 멈춰줘. 멈췄다고? 아 이거 좀 오면 더. 야, 야, 동영상 멈춰서 수업 다시 할 거다. 근데 쌤이 안 들으신 거면 어떡해요? 이거 납수나. 그냥 멈춰 있다고. 아니 왜 멈추신 아니라고. 왜 믿고 있어? 너도 똑같이 던질 거야. 갑자기 뭔 소리야? 그거 68점 진짜. 자, 봐라. 자, 분모가 보니까 두 인수에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이 가능해. 자, 봐라. 특징에도 보니까 앞뒤에 있는 인수들이 차가 다 2야. 그래서, 자, 계산을 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기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몽땅 다 묶여요. 따라서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하고 자, x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돼요. x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7분의 1까지 이렇게 되면서 자, 약분되는 게 항상 규칙성이 있다 그랬죠?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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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면서 누구만 남아? 제일 앞에 있는 애랑 제일 뒤에 있는 애가 무조건 남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거 몇 숫자 풀어오는 거야? 이런 것만 있어. 아, 이런 거만 있었는데. 자, 그럼 봐라. 남은 것만 다시 쓸게.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7분의 1이잖아. 자, 답을 자, 상관없는데 자, 간단히 하열하라고 했으면 통분해서 쓰는 게 좀 일반적이야.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통분까지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얘처럼 겹치는 게 없지. 그럼 이때는 그냥 무조건 분모끼리 곱하면 돼. 아, 자, 진짜. 그러면 x 더하기 7에서 x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x 더하기 1을 빼면 되죠. 자, 그럼 계산하면은 날라간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6이지. 근데 2로 약분되지. 그래서 남은 게 x 더하기 1, x 더하기 7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냥 계산이 좀 긴 거야. 방학식이 되나? 다음 시에 계산이면 안 어려워. 그래서 그냥 내가 싹 다 내주는 거.
승질 났어? 왜 그래? 어? 자, 눈이 너무 급하네요. 나도. 전 참을 수 있어요. 그래. 아 잘못 말. 내가 원하는 대답인가? 나도 지금 할 거면 되게 숙여서 갔다 오면 안 돼요. 근데 네. 그거 뭘까? 얘 갔다 오라고 그냥 긴 부분은 유튜브 보라 해봐. 야, 너 이거 안 돼. 잘할 거면 얘 갔다 오라고 저희도 같이 가야죠. 아 갑자기 진짜 민폐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 이거 가자. 이거 진짜 쓰레기 새끼야 이거. 진짜 쓰레기다. 얘 갑자기 카메라만 보더니 웃었어 얘. 이거 확실해 이거. 진짜 그건 아니지. 자, 자, 몇 문제만 하고, 몇 문제만 하고. 쓰레기 새끼네. 갑자기 여기 생각나서 자, 뭐하라. 변명. 자, 책에 나온 거예요. 나와. 이제 쌍꺼풀 안 끼워. 한번 말해줘. 자, 좀 귀찮은 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만약 시험 문제 풀어본 사람 이런 거 해봤을 거야. 그거 검은색. 맞아. 그거 최상위 수학 그 뭐야 어디야? 세상에 수학이 있어요. 1%에도 있지 않냐? 1%에도 1%야 맞았어요. 자, 근데 그냥 하는 거는 범수 계산은 그냥 연달아서 쭉쭉쭉쭉 하면 돼. 자, 그냥 하는 거 말고 아까 내가 알려준 아이디어로 그냥 한번 해볼래? 아까 뭐였었냐면 분자의 분모랑 분모의 분모에 있는 애를 분자 분모에 싹다 곱했었잖아요. 얘는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어차피 1이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제일 밑에 있는 애만 신경을 쓰는데 자, 뭐를 분모의 분모로 칠지만 좀 정해보면은 사실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요 부분만 분모의 분모라고 생각을 하고 분자 분모에다가 네모 박스를 곱해보자. 자, 그러니까 과정만 다르지 똑같아.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분자는 1-1-x분의 1 되는 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빨간색 네모를 곱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네모 곱하면 1-x분의 1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랑 약분돼가지고 1만 남지. 그러면 날라가지. 아이디어 알겠어? 뭐야 왜 이렇게 쉬워?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안 했잖아. 막 밀리고 막 그러지. 그래, 그게 너무 어렵잖아. 몰리고 그게 어떻게 중요, 했다고? 그게 중요 수준인데 너 하나 세계 되니까 심사위원장이 공부수 이렇게 했잖아. 공부수 이렇게 문제를 했잖아. 풀어본 적이 없어. 깜짝이야. 자, 그럼 봐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그냥 내렸대요. 빨간색 네모를 분자 분모에 곱했다고 똥개야. 네. 이해를 빨리 해서 빨간색 네모를 분자 분모에 아, 실패. 빨간색 네모를 분배법칙 했죠. 어떻게 하면 60분? 이게 그 다음에 얘랑 주요 달라가서 과목인데? 얘랑 날라가서 마이너스 1만 남잖아. 그거 약분됐다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빨간색 네모 자체를 곱했으니까 문제였어.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처리하는데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하고 이 형태일 때는 이번엔 분모의 분모가 얘지. 왜 저래?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건 그게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분자의 분모가 얘지. 이해되니? 근데 이건 그냥 해도 된다고. 그냥 통분해도 된다고. 굳이 그냥 또 뭐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건 간단하니까. 그러면 그냥 해도 될까? 되겠다. 야. 그냥 바로 쓰자.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앞으로 잡아 빼고. 자, 번분수 계산하면 이거 통분했어. 근데 1 마이너스 이거 자체가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와요? 네.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뺐으니까 분모는 1밖에 안 남지 않냐?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럼 위에는 뭐 남아요? 이거 통분했으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아니니? 그럼 얘랑 또 날라가지. 그럼 분자에는 마이너스 x만 남지. 그래서 그럼 답이 X가? 그냥 x가 답이. 오. 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자, 알겠어요? 네. 중1 때는 그냥 번분수 계속 했잖아. 그렇게 안 한다고. 아니 기억이 없어.